레슨 2의 케이스 스터디의 머신 바이즈 어셈블리를 열어보시면 우리가 피처라고 하는 것은 보통 파트에서 작업하실 때 나오는 이런 블럭 하나씩을 다 피처라고 말을 하죠. 어셈블리 피처는 이 피처가 어셈블리 트리 밑에 쌓이는 게 어셈블리 피처예요. 어셈블리 상태에서 이런 부품들 대상으로 구멍을 뚫거나 컷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뒤집으셔가지고 이 밑에 부분 보이도록 설정하신 다음에 이 면에다가 새로 스케치를 할 거예요. 어떤 편집 모드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스케치 작업하겠습니다. 면 선택하시고 새 스케치. 이렇게 하면은 스케치 피처가 메이트 밑으로 이렇게 쌓여요. 중심 사각형 이용해서 이 모서리 경계에서부터 찍을게요. 경계 찍고 이렇게 구멍을 하나,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되셨으면 어셈블리 탭에 어셈블리 피처는 여기에 있어요. 어셈블리 피처 확장해보시면 돌출 컷과 회전 컷이 나옵니다. 돌출 컷 해보겠습니다. 돌출 컷. 그래서 10mm 컷 할 거고요. 그냥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어셈블리 상태에서 새로 스케치를 그렸고 돌출 컷을 했더니 이렇게 컷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어셈블리 피처는 새로 뭔가 만드는 피처는 없고요. 거의 다 구멍 뚫는, 컷하는 피처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어셈블리 상태에서만 보이는 피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베이스 2를 선택해서 위치에서 파트 열기 한번 해보시면 파트 상태에서는 이 컷 형상이 안 보여요. 어셈블리 아래서만 이 컷이 보입니다. 컨트롤 탭 눌러서 어셈블리로 돌아간 다음에 나는 이렇게 컷 만든 거를 파트에서도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컷 돌출 1번을 피처 편집. 그래서 밑에 보면은 피처 영역 해가지고 자동 선택이 아까 체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케치가 걸린 영역을 알아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선택이 된 거고요. 이 밑에 파트의 피처 연장 옵션이 있고 이거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다시 한번 위치에서 파트 열기 해보면 이제는 파트에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어셈블리 피처라는 거는 어셈블리 트리 밑에 쌓이는 걸 어셈블리 피처라고 하고 기본적으로는 파트의 연장이 안 되고 어셈블리 상태에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혼자 있는 피처가 아니기 때문에 어셈블리 피처에는 이렇게 외부 창조 마크가 붙어 있죠. 그런데 여기 구멍을 뚫을 거예요. 구멍을 왜 뚫냐면 볼트 체결을 위해서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치에 구멍이 뚫려야 되고 반대쪽 이 부품에도 똑같은 위치에 구멍이 뚫려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부품을 연결하는 구멍을 뚫을 때는 구멍 시리즈라는 피처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앞에 이런 다른 피처들과 다르게 구멍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파트의 연장이 되는 게 기본값입니다.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화면 빈 공간 한번 누르시고요. 구멍을 배치할 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 피처 눌러서 구멍 시리즈. 면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구멍 배치할 때 2D 스케치로 작업하려면 면을 먼저 선택해야 되고 그냥 명령 먼저 진입하면 3D 스케치로 진입이 돼가지고 치수 넣기가 좀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래서 면 먼저 선택한 거고요. 명령 진입하셨으면 여기 왼쪽에 구멍 위치를 잡으라고 나오고요. 탭이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탭은 위치 잡는 탭이에요. 구멍 위치가 새 구멍 작성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구멍의 위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없으니까 새 구멍 작성으로 할 거고요. 구멍 찍을 이 면을 이렇게 2개 클릭을 해주세요. 구멍 위치를 점 2개 선택해서 잡아줬고, 정확한 위치 값은 여기 중심선 먼저 그려서 작업하겠습니다. 중심선 선택해서 여기 모서리 선의 중간점, 모서리 선의 중간점 찾아서 수직하게 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점 2개랑 선이랑 선택해서 대칭 구해줄게요. 그리고 지능형 치수로 이 치수 값은 40. 그리고 위에 모서리에서부터 점까지 거리값은 15예요. 되셨나요? 됐으면 두 번째 탭 눌러볼게요. 두 번째 탭. 선택해보면은 시작 구멍, 중간 구멍, 끝 구멍을 스펙을 정하는 건데, 시작은 카운터 싱크로 시작할 거고요. 표준 규격은 안시 매트릭에 납작머리 나사로 두고 크기는 M5로 할 겁니다. 구멍 가공 마법사에서 설정하는 것처럼 구멍 스펙 정해주시면 되고, 되셨나요? 중간 파트 가보시면은 시작 구멍에 근거한 자동 크기 조절 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중간에 뭐 구멍 크기를 바꿀 계획이 아니라면은 그냥 이 상태로 두고 넘어가시면 되고, 세 번째 그 끝 파트 눌러보시면은 끝에 구멍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이 모델은 구멍을 뻥 뚫어서 밖에 볼트를 넣는 게 아니고 여기 중간까지 뚫어가지고 스크류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끝구멍 스펙을 이 뒷선 탭으로 설정 해주고, 크기는 시작 구멍에 근거해서 똑같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몇 미리 구멍 뚫을 건지 결정하는데 10mm로 뚫겠습니다. 되셨으면 확인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얘가 중간까지 이렇게 구멍이 뚫어지게 되는 거고, 여기 끝에는 탭 처리 되어 있는 거고요. 플레이트, 좌 플레이트를 선택해서 위치에서 파트 열기 해보시면 우리가 다른 조치하지 않았는데도 구멍 시리즈는 자동으로 연장이 돼서 표시가 됩니다. 반대쪽에도 구멍 한번 뚫어볼게요. 여기까지 되셨죠? 네. 반대쪽에 이게 같은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플레이트에도 구멍이 나 있고요. 어셈블리 피처의 구멍 시리즈 선택 하시고, 이번에는 새 구멍 아니고 있던 구멍 위치 쓸 거니까 기존 구멍 사용 체크 해서 기존 구멍의 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구멍을 인식을 해요. 시작 파트는 기존 구멍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설정이 안 되고, 중간 파트는 시작 구멍 근거에 자동 크기 조절할 거고, 끝 파트를 조절할 건데, 이 형상은 중간에 스크류를 박는 게 아니고 구멍 뻥 뚫어가지고 뒤에 볼트 체결할 거예요. 볼트 체결하려면 끝구멍 스펙을 그냥 구멍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관통으로 해서 확인 누르면 구멍 시리즈로 구멍을 2개 넣었고요. 구멍 뚫었으니까 이제 볼트 체결해야겠죠. 볼트 체결하려면
툴박스가 애드인 되어 있어야 됩니다. 툴박스 애드인은 여기 설계 라이브러리 선택하시고 툴박스 선택 해서 지금 애드인. 툴박스는 솔리드웍스 프로페셔널 모듈 이상 쓰시면은 이용할 수도 있고요. 스탠다드 쓰시면은 안 될 거예요. 툴박스는 그 규격별로 표준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볼트, 너트, 와셔 이런 애들. 애드인 다 됐나요? 하셨으면 툴박스로 내가 원하는 규격을 찾아서 직접 넣어주셔도 되고, 이번에는 스마트 패스트너라는 걸 써볼 건데, 스마트 패스트너는 우리가 구멍 뚫은 것을 내가 인식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딱 넣어주는 게 스마트 패스트너예요. 스마트 패스트너 선택 하시고, 요거는 구멍 많고 하면은 시간 오래 걸린다고 경고 띄우는 거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먼저 여기 스크류 닦는 것부터 해볼게요. 구멍이 들어간 면을 선택하시면은 구멍 유형이 여러 개이더라도 다 인식을 해줘요. 구멍 유형 인식됐고 추가를 누르면 그 스펙이 아까 M5짜리였었고요. 길이값 10mm로 아니고 13mm네요. 길이 자동 업데이트 체크해 놓으시면은 아까 우리가 구멍 14mm로 뚫었었잖아요. 그죠? 네. 이걸 맞춰서 우리가 그 구멍이 더 깊어지면 얘도 자동으로 깊어지게 설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스크류가 삽입이 됐고, 이 형상은 끝 파트를 직선형 탭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서 끝나는 거고요. 반대쪽은 일반 구멍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그 볼트랑 추가하라고 나올 거예요. 반대쪽도 넣어볼게요. 스마트 패스너 선택 해서 얘 확인 버튼 누르시고 면 선택하고 추가 해보면 여기 밑에 아래 스택이라고 있습니다. 아래 스택에 추가 눌러서 추가로 넣을 와셔랑 너트 한번 추가해 볼게요. 와셔는 레귤러 플랫 와셔로 선택 하면 이렇게 와셔가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너트는 육각 너트 스타일 1으로 선택 하면 너트가 추가되면서 여기 길이 자동 업데이트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드웨어가 추가되면은 그만큼 길이가 점점점 늘어나게 설정이 됩니다. 확인 버튼. 그쵸. 그 프로페셔널 이상 쓰셔야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툴박스 기능을 넣어봤습니다. 여기 구멍 크기나 툴박스나 이미 정해져 있는 규격 말고 내가 뭔가 추가로 넣고 싶다 하시면은 그 설정을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설계 라이브러리 눌러보시면 끝에 툴박스 설정이라고 있어요. 눌러보시면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렇게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구멍 가공 마법사 눌러보면 구멍 가공 마법사에서 쓰이는 규격들이 다 있고요. 불필요한 규격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 체크 빼면은 솔리드웍스에서는 안 보일 거고, 우리는 뭐 ISO 쓰는데 여기에 카운터 보어 구멍에 이 규격에서 뭔가 크기가 추가된다 하면은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크기 값들 다 넣어가지고 추가시켜주면 되고요. 크기랑 데이터 트리에도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데이터 트리에도 플러스 눌러가지고 또 크기 입력하고 값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다 추가 해주셔야 그 값이 제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기존에 입력된 값들은 이름 일치 뭐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새로 추가할 때는 그 공란이 하나로 있으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메일 값이라도 이렇게 넣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구멍 크기 추가할 때랑 하드웨어 추가할 때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규격 들어가가지고 여기 사이즈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눌러가지고. 그리고 기본값은 툴박스 사용하실 때 툴박스 원래 원본 파일에 설정이 추가되면서 작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름 10짜리를 썼다 그러면 10짜리 설정이 추가가 되는 거고 20짜리 썼다 그러면 20짜리 설정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파일 하나로 관리되면서. 그게 기본값인데 나는 파트를 뭐 새로 만들면서 작업하고 싶다 하면은 파트 만들기 해가지고 경로 지정해 주시면은 내가 쓴 규격별로 파일이 하나씩 새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거를 갖다 쓰는 개념으로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설정으로 쓰시는 게 나을 거고요. 혹시 뭐 특수한 상황이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바꿔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 요 변경한 거 저장돼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지능 부품으로 넘어갈 건데 넘어가기 전에 어셈블리를 하시다 보면은 뭐 패턴이나 이런 것도 다 어셈블리 피처거든요. 그래서 다 이 메이트 밑으로 들어갈 거예요. 어셈블리 재생성할 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셈블리를 재생성할 때 말고 열 때 속도 그 순서가 어셈블리 열기 하면은 여기 참조된 파트나 서버 어셈블리를 읽어오겠죠. 읽어오고 마지막 저장 S랑 비교해가지고 부품에서 뭔가 변경이 없다 그러면은 바로 그래픽에 표시가 되는 거고 마지막 저장했을 때 비교해서 뭔가 변경된 파일이나 뭔가 있다 그러면은 부품이랑 이런 거 업데이트를 합니다. 업데이트를 하고 메이트를 한번 계산을 해요. 메이트 위치랑 이렇게 파일 위치랑 조절을 해야 되니까 메이트 위치 계산하고 참조 피처랑 어셈블리 피처를 한번 봐요. 그러니까 메이트가 1차적으로 재생성이 되고 나서 얘네들이 뭔가 변경이 돼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셈블리 피처랑 메이트 되어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얘 업데이트 되면서 메이트가 뭔가 바뀌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돌아요. 순서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작업하실 때 여기에 있는 이런 형상들 여기 있던 뭐 구멍 뚫었잖아요. 여기서부터 뭔가 메이트를 또 준다 하면은 그 프로세스를 한 번 더 타는 거라서 속도가 좀 더 길어져요. 어셈블리 가볍게 운영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밑에 있는 어셈블리 피처랑 메이트 하지 마시고 여기 원래 있던 것들로 메이트를 작업하시고 뭐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여기 밑에 거랑은 메이트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예제 넘어가 볼게요. 지능 부품 레슨 2의 케이스 스터디의 스마트 컴포넌트 폴더 들어가 보시면 박스 어셈블리 열어볼게요. 박스 어셈블리 여기서 지능 부품을 이용해 볼 건데 지능 부품이 뭐냐면 이 부품이 렛치라는 부품이 어딘가 사용될 때는 항상 이 컷이 뚫려야 되고요. 여기에 볼트도 같이 따라다녀야 돼요. 여기에 세트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싶어요. 다음부터 얘를 쓸 때는 자동으로 이 컷이 생성되고 볼트가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지능 부품이고요. 일단 볼트 추가부터 해줄게요. 스마트 패스너 선택. 확인 누르고 면 선택하고 추가 해서 확인 누르고요. 이 밑에 것도 추가해 볼게요. 스마트 패스너 선택 면 선택 추가 되셨나요? 도구에 기능 부품 만들기
도구의 지능 부품 만들기 선택해서 지능 부품으로 렛치 선택하시고 같이 따라다닐 부품은 볼트 2개 선택하고 같이 따라다닐 피처는 컷 피처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렛치 트리 앞에 번개 모양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얘가 지능 부품으로 설정됐다라는 의미고요. 저장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파일 저장해주시고 열기에서 테스트 어셈블리를 열어보겠습니다. 테스트 어셈블리 열어서 여기에다가 렛치를 넣어볼게요. 부품 삽입 찾아보기에서 렛치 선택 열기 해서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배치해 줄게요. 위치 잡아줄 건데요. 이 렛치의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박스에 이쪽 면 정 가운데로 딱 들어오게 하고 싶어요. 아까 너비메이트 써봤잖아요. 너비메이트로 쓰시면 되고요. 메이트 굳이 누르지 않고 너비메이트에 사용될 4개의 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면 선택하고 컨트롤 버튼 누르고 이면 선택 컨트롤 떼고 화면 돌려서 컨트롤 다시 누르고 면 선택 컨트롤 떼보시면 너비메이트가 나와요. 보셨어요? 이번에는 이 앞에 면, 렛치의 이면과 박스의 이면 선택 해서 거리를 줄 겁니다. 거리를 반대쪽으로 몇 mm냐면 0.375 로 주고 확인. (0.375mm) 주고 확인 누르고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이 면이랑 일치가 돼가지고 렛치가 묻힌 상태가 돼야 컷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면과 박스 면 선택 일치 해서 얘네가 이렇게 묻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됩니다. 다 묻으셨으면 얘를 이제 지능 부품으로 만들어 줄게요. 렛치를 오른쪽 클릭 해서 지능 피처 삽입 을 눌러서 얘가 배치될 면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얘가 미리 보기고 아까 만들었던 그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 이쪽 면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우리 테스트 어셈블리에서 이쪽 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면 선택하고 확인 을 누르면 이렇게 컷과 볼트 2개가 같이 삽입이 돼요. 다시 컨트롤 탭 눌러서 박스 어셈블리로 돌아가서 이것도 만들어 볼게요. 도구의 지능 부품 만들기 지능 부품으로 락 파일 선택하시고 같이 따라다니는 부품으로 키 플레이트랑 볼트 2개 세트로 만들 거고요. 같이 따라다니는 피처는 컷 익스트루드 1번과 컷 2번, 컷 3번 이렇게 3개의 피처를 같이 만들어 볼게요.
확인 하고 저장. 테스트 어셈블리로 가서 부품 삽입 찾아보기에서 락이었죠. 락 선택해서 열기 배치하는데 Z로 회전 좀 시켜서 배치할게요. 배치하기 전에 여기 회전 버튼 누르면은 회전이 되거든요. 배치를 하고 이번에도 너비메이트 쓸 건데요. 이 밑에 부분 옆면이 이 박스 여기랑 너비메이트 줄 거고 이 앞뒤 면이 박스에 여기 너비메이트 줘서 정 가운데로 오게 할 거고 마지막에는 요거랑 일치해서 묻어버릴게요. 되셨나요? 네. 지능 피처 삽입. 락을 오른쪽 클릭해서 지능 피처 삽입. 해서 여기 미리 보기도 나와 있죠. 이 윗면, 배치된 곳의 윗면 선택. 락 그 키 들어갈 앞면 선택. 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세트로 잘 삽입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편하긴 한데 얘네들 다 그 외부 참조로 잡혀 있어요. 어쨌든 어셈블리 외부 참조가 많다는 거는 뭔가 더 계산해야 될 양이 많다는 거고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 어셈블리에서 이렇게 쓰시는 건 권장하지 않고요. 이렇게 간단한 거 쓸 때는 이렇게 쓸만할 것 같습니다. 다 되신 분들은 연습 문제 해보시면 되고요. 69쪽부터 있습니다.